이 77평형은 한강 쪽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창문이 4개가 나 있어서 그게 아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그게 정말 그냥 절경 같은 그림이 4개가 딱 있습니다. 그게 압권이에요. 정말로. 아크로솔 포레스트에서 단지 내 월세 가격 최고가 경신이면서 전체 주택 월세 거래 중에 아마 2번째로 높은 거래를 경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단지 내 월세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평수인 77평형이나 펜트 세대도 아니고 62평형에서 나왔어요. 이 신축 하이엔드 아파트의 임대 가격은 도대체 뭔가 너무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얘기하냐면 지금은 사실 정말 좋다고 하는 강남 아파트도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주간 박태양 3월 1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과 고급 주거 부동산의 한 주간의 분위기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오늘도 지금 거의 저녁 시간이에요. 5시입니다. 이미 지금 체력이 방전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건 둘째치고 지금 이따가 바로 또 약속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테이크로 무조건 끝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먼저 이제 분위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리얼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최근에 느껴지는 거는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거래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래가 되는 거는 제가 체감하기에 거의 1주택자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최근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이런 문의가 오고 물론 무주택자분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지금의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러고 올해 내년에 강남에 공급이 많다 막 이런 얘기가 워낙에 뉴스 같은 데 나오니까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맨날 네이버 부동산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거나 그런 중개업소 같은 데 가서 봐라 분위기를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문의가 와. 사실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뭔가 이런 갈아타기 이런 것보다 좀 투자자 트래픽이 좀 많은 중개사잖아요. 근데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건 완전히 갈아타기 시장. 그 중에서도 거래가 나오는 거는 거의 갈아타기다. 이게 그냥 저의 자체 통계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장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무주택자분들은 사는 결정하는 게 확실히 엄청나게 어렵다.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불투명하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좀 느낌이 있잖아요, 요즘에.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금리를 예상하는 게 뭐 부동산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고 금리는 예측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매수하는 결정은 어렵게 하는데 그래도 1주택자들은 워낙에 좀 확고한 거죠. 본인이 이제 그동안 한 단계 한 단계 뭐 올라왔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런 기회를 그동안 많이 봐왔다. 그래서 강남으로 진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 아파트 문의를 하는 거니까 또 최근에 이제 그런 좀 토픽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강남권에 이제 공급량이 많으니까 빠질 일만 남았다. 이게 사실 예전에 하락론을 좀 주도했던 그런 논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수요가 완전히 그냥 들락날락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완전히 폭락 분위기였고 지금은 막 반등한다고 지금 엄청나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데이터도 가격이 올라오고 그죠. 강남권의 아파트나 잠실이나 송파나 이런 데가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작년 말에는 있던 수요도 없어지는 거고 지금은 올해 말 내년의 수요가 지금에 땡겨져 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공급량은 좀 예상이 되지만 수요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경기가 더 불투명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수요를 내년으로 미뤘다가 내후년으로 미뤘다가 근데 또 분위기가 뭔가 좋아지는 것 같고 사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다시 그거를 좀 땡겼다가 그러면은 이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많아졌다가 줄었다가 막 이러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잠깐 이게 많아진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문의량이 늘고 이런 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강남 아파트는 정말 지금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정말 활발하다. 근데 그거에 대비하면 지금의 거래량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정말 2월에 거래량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실 집계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게 3월 8일인데 근데도 이미 거래량이 꽤 많아요. 이미 지금 1000건이 넘은 것 같던데 작년 말에는 그만큼 수요층의 움직임도 없었어요. 공격적인 투자자들이나 그때는 움직인 거지 근데 지금은 정말 바글바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정말 듭니다. 1주택자 무주택자들이 문의량이 엄청 많은 느낌이고 아예 강남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 이제 강남 아파트만 하는 그 단지 내에 있는 그런 중개사분들 엄청나게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2월 끝나고 3월 들어서부터 약간 줄어든 건데 어쨌든 엄청 많아 보여서 이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가 이게 공급량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감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아예 뭔가 이제 금리가 정말로 고점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제 뭔가 금리가 낮아질 것 같아. 이러면은 없던 수요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최상급지가 아니라 조금 괜찮은 동네나 아니면은 경기도 같은 데에 이 정도의 공급 물량 많다 그러면은 이거는 감히 좀 예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올해 내년에 가장 입주가 많다고 하는 데는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상급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잠재 수요가 당연히 바글바글 되는 거겠죠. 기회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곳인 거지. 강남이 주택시장에 대한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고급 주거 시장은 오늘도 저희가 이 무려 두 가지 주제나 지금 요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신축 하이엔드 아파트의 임대 가격은 도대체 뭔가, 너무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얘기하냐면, 지금은 사실 정말 좋다고 하는 강남 아파트도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정말 지금 제가 이제 아는 분들만 해도 전세금 돌려주고 이러면서 현금을 나름 좀 갖고 있다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전세금 돌려주는데 많이 쓰이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상황이 지금의 강남 임대인들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 나인원 한남,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런 데는 정말 상반된, 오히려 지금 유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있고 거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거래 사례가 있어서 아크로솔 포레스트랑 나인원 한남의 월세 전세 거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크로솔 포레스트에서 단지 내 월세 가격 최고가 경신이면서 전체 주택 월세 거래 중에 아마 두 번째로 높은 거래를 경신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단지 내 월세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평수인 77평형이나 펜트 세대도 아니고 62평형에서 나왔어요. 그 거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솔 포레스트 62평형에서 2월 4일 날 5억에 2,800 거래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주택 월세 거래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높은 월세 거래이면서 아크로솔 포레스트라고 하는 단지에서 가장 높은 월세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2,700만 원 거래가 최고가였어요. 이것도 꽤 됐거든요. 이때는 물론 20억에 2,700이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택 거래 월세 1위가 그 PH129가 4억에 4천만 원이고,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5억에 2,800만 원 거래가 되면서 1위를 경신했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포인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라고 하는 단지가 77평형, 62평형, 37평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77평형이 면적도 가장 크지만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세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 있는 로열 세대이기 때문에 이 77평형과 62평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2평형에서 이 단지의 월세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같은 상황에 월세가 그냥 유지가 되는 것도 신기하고 전세가 유지가 되는 것도 신기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이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게 이게 뭘까? 이렇게 한 두 가지 토픽으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거래가 나올 수 있었냐. 사실 저도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현존하는 공동주택 중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단지잖아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 단지인데, 이게 물론 지금 거래된 여기가 좋은 세대인 게 맞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77평형과는 그 면적의 차이뿐만 아니라 배치적으로도 좀 구분이 돼 있고, 이 자료화면으로 아마 나갈 테지만 이 77평형은 한강 쪽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창문이 4개가 나 있어서, 그게 아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그게 정말 그냥 절경 같은 그림이 4개가 딱 있습니다. 그게 압권이에요, 정말로. 근데 여기 62평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면적은 지금 그 15평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되지만, 그 한강 쪽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는 창문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강을 바라보는 개방감이 2배가 차이가 납니다. 77평형이랑.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게 지금 62평형 B동이 5억에 2,800이면은 77평형은 이거보다 더 쳐줘야 되는 게 맞고, 밸류에이션을 월세 가격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게 62평에서 최고가 경신했다고 하는 게 제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시국에 어떻게 이런 월세 거래가 나올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워가지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피디님? 누가 봐도 그러니까 좀 명백한 거는 대체제가 없다라는 게 제일 명백한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전반적인 고급주택 시장이 당연히 조금 영향이 덜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가 소위 하이엔드 아파트라고 부르는 것들, 그 중에서도 신축인 것들, 나인원 한남, 아크로솔 포레스트 여기는 지금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고, 전세 시장에서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포인트가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에서의 전세 거래는 갱신이 디폴트예요. 5억씩 돌려주고 어쩌다가 방어했다 막 이런 게 강남 아파트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고급주택은
경우에는 갱신이 디폴트고 심지어 5% 이상으로 올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랑 합의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5% 이상 올려주면서 이렇게 갱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5억에 2,800 월세 신고가가 지금 시국에 된 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이 고급 주택 시장은 원래 전세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의외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일반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아니 저런 40억짜리 전세, 36억짜리 전세 저런 거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지? 막 이렇게 궁금해하고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나 고급 주택, 고급 빌라 이런 것들이 좀 부유층 자녀분들의 신혼집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보통 집을 이렇게 사주진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더 돈이 많으니까 가능한 선택인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거기 살아보라고 이렇게 돈을 넣는 거죠. 근데 매수를 하게 되면 일단 그거는 뭔가 투자의 성격이 있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런 고급 주택 중에서 신축 이런 것들은 신혼부부들의 전세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액 월세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데이터를 다룬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고액 월세가 뭐 2배가 늘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이제 그런 수요의 정점에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감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고급주택 이상형 월드컵이나 막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한테 야, 너 어디서 살래? 만약에 다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를 갈 것 같다고. 물론 이제 나인호 한남이나 이런 데도 좋고 실제로 사는 분들도 좋다 그러고 여러 군데 살아보니까 이제 한강뷰 같은 것도 물론 좋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 뭔가 그런 한적한 그리고 동네의 느낌 이런 거가 좋아서 거기로 좀 귀결이 되더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살아봤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안 살아본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한다라고 제가 이제 좀 자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것도 화려한 거 추구하는 거 아니냐 너무 좀 허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돈 벌었으니까 살아보고 싶고 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살다가 이제 한강뷰도 좀 볼 만큼 받고 이러면은 이제 뭐 한적한 데나 뭐 고급 빌라나 나인호 한남이나 이런 데 가겠죠. 근데 어쨌든 핵심이 이 정도의 이제 고액 월세를 들어오는 분들은 뭐 연배가 지긋하신 분이 고액 월세의 주 수요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성공한 젊은 사업가 이런 분들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좋아하게 이제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사실 오피스텔이기도 하고 잠실이기 때문에 약간 더 좀 매니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고층 주상복합의 한강뷰 특화된 집인데도 불구하고 트렌디한 느낌도 있지만 고급스럽고 좀 중후한 느낌 의외로 또 연배가 있으신 그런 부부나 이런 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게 지금의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월세 시세 추이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인원 한남 75평형에서 55억 6천만 원 전세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저희 구독자 단톡방에 또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분께서 요거를 딱 올리시면서 나인원은 뭐죠? 전세 가격이 빠지는 건가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벌써 의아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75평인데 전세가 55억 6천인데 뭐가 빠진다는 거야? 뭐가 빠진다는 거야? 요즘 전세가율 50%인데 매매가가 110억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바로 직전 전세 실거래가가 작년 6월에 75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지금 나인원 한남의 그 네이버 부동산에 딱 들어가서 전세 카테고리 누르고 작은 면적 순으로 딱 보게 되면은 최저가가 65억입니다. 최저가가 이 75평형 아파트가 그리고 위로는 75억까지 있는 상태예요. 거의 지금 전세 평당 1억을 형성하고 있는 실제로 거래도 그렇게 된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온 건데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갱신 거래였습니다. 갱신 거래.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나인원 한남의 75평형에서 2월 17일 날 55억 6천만 원의 전세 거래가 됐는데 이게 직전 거래 대비 딱 5% 올린 갱신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갱신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여기 집이 이거보다 낮아지면은 갱신권을 쓸 일이 없으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갱신권 이제 쓸 필요가 없다. 왜 쓰냐? 쓰면 바보다. 지금 이 똑같은 평형의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만 봐도 알겠지만 최저가가 65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쓰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에서는 갱신권을 쓰는 게 디폴트고 가끔 예외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뭔가 다른 선택을 하는 뭔가 신규 집을 사거나 다른 데 전세를 또 가는 막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아까도 제가 서론에 사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주택은 전세가율이 반밖에 안 된다고 그냥 뉴스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거의 주입하듯이. 근데 이게 지금 전세가 찍혀 있는 것만 75억이고 최저가가 65억인데 그러면 이 집의 가치가 130억이라는 역산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또 최근에 거래된 것만 해도 94억 5천인데
사실 그것도 높다는 평가가 좀 많았어요. 물론 저는 잘 샀다고 생각하지만 나이너 한남이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그걸 이제 매수한 분이 이제 웬만한 주관으로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이 고급주택 전세 시장은 그냥 그런 뭐 매매 가격과의 비교 막 이런 거랑 별개로 그냥 전세를 구하는 딱 수요가 있어요. 그냥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수할까 뭐 전세 살까 고민하고 가격 비교도 하고 이런 거지만 요거는 그냥 전세 수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이 회의적이고 이럴 때는 더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고액 전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전세가율이 일반 아파트보다 높은 거죠.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세가율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신축 하이엔드 아파트들의 특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찍고 있는 요 시점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의 전세 가격이 두 개가 또 그 실거래가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또 두 개가 다 갱신 거래인데 심지어 5% 이상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나이는 한남 단지만의 그런 특징이라기보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부자하고 돈이 더 많을수록 모르는 거에 이렇게 돈을 쉽게 안 넣어요. 뭔 소리야? 55억 6천원 넣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분이 매수할 수 있겠죠. 매수할 수 있지. 이 정도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면. 근데 그냥 이 55억 6천만 원 또는 75억 이라는 전세 보증금을 잃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고 근데 이거를 매수해버리면 투자나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처럼 경기가 불투명하고 회의적일 때는 이런 하이엔드 아파트일수록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고급주택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고급주택 시장은 집을 투자 자산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거 만족의 위주의 그런 매수 또는 보유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워낙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호황기였다 보니까 이런 고급주택 시장도 가격이 올라가고 막 투자 자산적으로 좀 대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건데 이런 전세 수요는 그 예전에 원래 고급주택 시장 같은 느낌인 거죠. 아니 어차피 집을 투자 자산으로 생각도 안 하고 사실 원래 고급주택은 가격이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세로 가나 매매로 가냐 그냥 이거를 고르는 정도의 그거였지 우리가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처럼 전세는 뭔가 가면 안 되는 거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논리가 좀 안 맞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나인원남의 전세가율이 이 55억 6천만 원 거래 가격으로 봐도 지금 최근에 거래된 94억 5천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서울 그냥 일반 아파트보다 한참 높아요. 강남 아파트보다 한참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지금 최저 호가가 65억이죠. 이 75평형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이게 투자 자산 쪽으로도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94억 5천에 매수한 분이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진 주관이 뚜렷한 분이 아니면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보통 그 투자 자산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전세 가격 비싸다 이러고 아 나이는 비싸다 이렇게 보통 되고 그러니까 실제 수요층이어도 그러면 오히려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사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의 고급주택 시장의 수요층 느낌은. 근데 최근에 성장한 자주성가 막 사업가 막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MZ세대들의 특징이 뭔가요? 투자 이런 거에 좀 익숙하고 더 뭔가 그냥 체화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게요. 이분이 원래 그냥 부동산 투자나 뭐 전반적인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분 자체가 자산이 갑자기 점점 늘어났잖아요. 성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도 그레이드가 막 올라가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온 거죠. 하이엔드 시장으로 온 거죠. 근데 나는 집을 투자 자산으로 여겼던 게 자연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이분이 볼 때는 몸에 체화가 돼 있으니까 94억 5천 물론 직전 거래 가격 대비 비싸지만 괜찮아. 엄청난 인사이트.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고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나이너 한남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고급 주택 시장 전세 가격은 일반 강남 아파트 시장과 다르게 오히려 갱신이 디폴트인데 그래서 이게 전세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임대 가격 자체가 안 빠지고 있다고 보이는 건데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집에 거주하는 수요층들은 많은데 경기는 불투명해. 근데 부자라고 해서 다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고 부동산 투자에 익숙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수요는 그냥 이런 집에 전세나 월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랑 월세 수요가 풍부한 거죠. 근데 이게 하이엔드 시장의 특징인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위로 갈 데가 없는 거죠. 하이엔드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한 이런 고급 주거 시장이랑 별개로 그냥 부동산 투자 시장 있잖아요. 이런 강남 부동산 시장에 투자 시장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 최근에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업의 특성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선부적인 재능이 있거나 그걸로
굉장히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이제 저랑 의논을 하려고 상담을 받고 하는 거지만 사실 투자자로서는 그분들은 정말 이제 배울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진짜 급변하는 시장에서 이제 이 정도의 부동산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많이 좀 봤는데, 지금처럼 사실 이 정도로 급격하게 그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급변하면 이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왜냐면 물론 리스크 관리도 하고 이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거지만 고려했던 리스크 중에 정말 최악인 거죠. 지금은 시나리오 중에 워스트 케이스인 거지 완전. 물론 리스크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는 이제 일반 서민이나 정말 초부동산 부자나 비슷한데, 이런 분들은 애초에 가치 투자 성향이 정말 세고 애초에 시간으로 해지할 생각으로 이런 단기 흐름 같은 거 안 본다 주의이기 때문에 별로 고려를 안 하더라. 단기 흐름을. 최근에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개념을 제가 최근에 얘기를 많이 했던 게 그거예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자체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스킬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게, 예를 들면 A라는 아파트 사러 가서 A 아파트 단지 내 부동산에 있는 중개사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그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 단지의 상황을 제일 잘 아니까 단기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수자가 더 많이 오나 매도자가 많이 오나 이거를 알려고 이제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본질은 이거랑 굉장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큰 단위로 부동산을 이렇게 운용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내 자체 밸류에이션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우는 거죠. 오히려 정말 재밌는 최근에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에는 뭐가 많았냐면, 최근에 주식 코인 사업으로 급 돈을 번 젊은 사업가들이 많이 왔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내가 갑자기 좀 현금이 생겼다 보니까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뭐 소개를 받았거나 해가지고 저한테 나 집 하나 사고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 뭐 이런 결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뭐 중개사나 컨설턴트나 비슷했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오히려 지금 연배가 좀 있는, 이 경험이 있는 분들 문의가 많아요. 변화가 확 바뀌게 느껴져가지고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근데 애초에 지금 사러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막 부동산 투자하면 미친 사람 같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이분들 자체가 주관이 굉장히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재작년 뭐 그 전에 막 비싸게 막 사고 이랬던 그런 물건들을 그냥 월세 받으려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오시면서 현금 부자분들이 사간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이게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다른 시장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이 투자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간 박태양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요즘 이런 거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강남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좀 트래픽이 많은 거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간 박태양, 한 주간의 강남 부동산과 고급 주거 부동산의 소식과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컨텐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월 2주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